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예상치 못한 좌절 뒤에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은 사업 실패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좀 방황하시다가 이제는 글쓰기랑 소통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죠. 더블 와이파파님의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박금필님 채널 인터뷰 영상을 바탕으로요. 네, 맞아요. 특히 이분 그 다섯 손가락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아주 인상적인데요. 주로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블로그 글쓰기를 돕고 계시거든요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이 더 깊은 깨달음 같은 거,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세요. 아, 가르치면서 배운다. 네. 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진솔한 교감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더블 와이파파님, 12년 직장 생활 끝내고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, 네네. 근데 그게 하필 코로나 여파로 결국엔 좀 접어야 했죠. 아이고, 네.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돌아간 직장도 뭐랄까 마음처럼 딱 되지 않아서 깊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. 바로 그때, 그 힘든 시기에 책 한 권이 좀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죠. 내 인생 5년 후라는 책이요. 아, 그 책이요? 네, 그걸 읽고 생각을 좀 글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블로그 운용까지 이어진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발견은 이 모든 게 뭐 엄청 치밀하게 계획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아, 정말요? 계획이 아니라 네, 그분 키워드가 하다 보니거든요. 하다 보니. 네.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딱 맞습니다. 독서를 하다 보니 글을 쓰게 됐고 또 글을 쓰다 보니까 블로그를 하게 되고 그러다 강의까지. 정말 작은 시작이 예상치 못한 다음 단계로 계속 이어진 거죠. 와, 오히려 그 실패에서 온 절실함 있잖아요. 그게 꾸준히 나아가게 하는 뭐랄까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혹시 지금 여러분도 뭔가 좀 막막하게 느끼신다면 이 하다 보니의 힘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하다 보니 정신 기억해둬야겠네요. 그 활동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다섯 손가락 프로젝트가 정말 인상 깊은데요. 60대 이상 시니어분들께 블로그 글쓰기를 가르치는 온라인 강의인데 왜 특별히 시니어층이었을까요? 좀 궁금해요. 물론 인터뷰에서는 뭐 틈새 시장 이런 분석적인 면도 살짝 언급하셨어요. 근데 그보다는 제 생각엔 개인적인 경험이나 성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. 아, 개인적인 경험이요. 네, 원래 어르신들 대하는 게 좀 편안하셨대요. 그리고 뭐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는 분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먼저 가서 돕고 그런 공감 능력이 좀 있으셨던 거죠. 그렇군요. 또 본인 블로그 이웃 중에도 60대 분들이 꽤 많다는 걸 발견하고 아, 이분들 온라인에서 좀 소외될 수도 있겠다. 도움을 드리고 싶다. 이런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. 아하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배우는 게 훨씬 많다는 그 점이에요. 맞아요. 그게 핵심이죠. 60대, 70대 참여자분들의 그 인생 경험, 지혜, 이런 걸 들으면서 본인이 40대로서 겪는 불안감, 이런 걸 오히려 위로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. 특히 지금의 60대가 가장 좋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막 큰 영감을 받으셨다니 이건 단순한 지식 전달 그 이상인 거죠. 깊은 교감이네요, 정말. 그렇습니다. 이게 단순 강의가 아니라 1기부터 지금 기수까지 전부 다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이 있대요. 와, 진짜요? 네. 그래서 엄청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. 심지어 우리 100명 되면 제주도에서 만납시다 했던 농담이 진짜 현실이 돼서 곧 오프라인 만남도 계획 중이라고 하니. 대단하네요. 네. 온라인에서 시작된 진심 어린 소통이 현실의 관계로까지 확장되는 아주 멋진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와, 정말 감동적인데요. 이런 진정성은 다섯 손가락 말고도 블로그 운영 방식에서도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. 댓글 하나하나에 엄청난 정성을 쏟으신다고 그 수많은 댓글에요. 네, 맞아요. 시간이 엄청 걸릴 텐데도 그 과정 자체가 그냥 즐겁다고 하세요. 와, 이런 진심이 통해서일까요? 블로그 평균 체류 시간이 무려 3분이 넘고 재방문율도 30% 이상이라고 합니다. 3분이요? 재방문율 30%. 대단한데요. 네, 진짜 진심은 통한다는 말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. 아,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감동적인 건 매주 따님에게 쓰는 편지예요. 아, 편지요? 네, 과거에 좀 엄했던 아빠로서 미안함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블로그에도 글을 올리고 동시에 손편지를 직접 써서 계속 보관하고 계신데요. 그 꾸준함이 정말 대단하죠. 와, 손편지까지.
결국 더블로니 파파님에게 글이라는 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성찰의 도구이자 또 타인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글이 삶이 된다는 그분의 믿음, 그리고 인터뷰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. 글쓰기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. 이 말이 참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요. 네, 정말 울림이 크네요. 오늘 더블와이 파파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그 하다 보니 시작하는 작은 행동, 그리고 세대를 넘나드는 진솔한 교감, 또 꾸준한 기록,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뭔가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다. 이런 위로도 좀 얻게 되고요. 그렇죠. 특히 가르침 속에서 오히려 배우고 성장하는 그 모습은 관계의 어떤 본질 같은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. 네.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나누고 기록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. 오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요.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짧게라도 한번 기록해 보는 건 어떨까요? 그 작은 한 걸음이 어쩌면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먼저 큰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. 네, 분명 그럴 겁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.